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좀 다시 미끄러지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도 있으면 뭔가 시장을 돌려세울 힘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없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 있을 CPI 그리고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21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의 어떤 발표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돌려세울 만한 힘 자체는 별로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안 좋은 통계를 한번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노동절이 있었던 소위 레이버데이 있던 주간에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9월이 좋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귀에 못이 박히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중간선거해 아닙니까? 중간선거해에 있었을 경우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특히 중간선거했던 해에는 특히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연히도 받아온 9월 말이었거든요. 네. 한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나스닥은 지금 무려 7일째 빠졌는데요. 7일째 빠진 거가 우리 소위 팬데믹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아마 짐짓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 올해도 급락했을 때 많은 생각하셨을 텐데요. 흔치 않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지금 6,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스닥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반대되는 곳에 또 하나 있죠. 뭐냐면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무차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찌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금리가 올라가고 오늘도 보여줬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다가 지금 천정이 뚫렸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물론 한국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항상 보는 건 유로도 있지만 엔화거든요. 그렇죠.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엔화가 140에 뚫린 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42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43매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달러가 이렇게 세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진짜 좋으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지만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돌려세울 뭔가 지금 큰 어떤 숫자로 보여줄 만한 것들은 좀 기다리셔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4개 섹터는 올라갔는데요. 그것이 바로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리츠 같은 부동산 같은 소위 흔히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뭔가 좀 방어적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거든요. 헬스케어 예를 들어서 진통제 약이나 감기약 이런 것들 포함된 거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유틸리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전력밖에 없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전력회사, 수도회사 이런 것도 유틸리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가고 있는 것 자체. 조금 올라갔지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게 재미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그림을 모처럼 보여드리겠는데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로 오늘 하루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딱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S&P 500 조금 내렸는데요.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는 좀 오늘 올랐잖아요. 딱 그 정도면 이게 뭐 많이 올라가거나 폭발적인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27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 중국에서의 또 한 번의 일정 수준 또 락다운 얘기가 계속 하고 있는 진행형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 또 수요에 대한 위축 이런 얘기 나면서 오늘 유가 좀 떨어진 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의 고공행 이제 110포인트를 돌파해 버렸고요.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엔화도 여러분 눈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142엔 돌파했고요. 114 2.85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143도 좀 위험합니다. 어저께 일본 뉴스만 보더라도 140엔 넘은 게 그냥 탑뉴스 일본 뉴스 NH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142도 돌파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 어찌 보면 한국 원화도 뭐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현실이죠. 오늘 지금 잠시 전에 보니까 13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가 또 2년물은 마찬가지. 10년물 금리도 3.35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성장주, 기술주, 돈을 못 버는 기술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딱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ISM 서비스 PMI 그나마 오늘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누코랑 이제 촬영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좀 올라간 특별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누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저평가 지수를 얘기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기 예상 실적 갖고는 약간 뭐 10배 정도 되지만 기존의 작년 이익이요, 지금까지의 12개월 발생한 이익의 기준을 보면 이게 PR이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반등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제품 필수 소비재 아닙니까? 이런 네네. 것들이 약간 오늘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지난 주말에요. 그렇죠.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의 CFO가 약간 이제 안 좋은 일로 네네. 해서 극단적 선택. 예, 사망을 한 거 아닙니까? 18%가 급락했고요. 페덱스도 소위 팬데믹 이후 작년까지 하더라도 그냥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던 주식 아닙니까? 올해 초만 해도 나름 괜찮았었는데요. 시티그룹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액이 아예 내렸고요. 목표 주가를 270에서 2호로 거의 20%를 깎아버렸거든요. 오늘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틸리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익숙한 거가 사실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 하나 정도거든요. 네네.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수 상회했고요. 목표 주가를 94에서 99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로 보면 비중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넥스트라 에너지 되겠고요. 드랍박스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에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 34달러로 처음 제시했는데요. 1.4%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서 약세였고요. 앞선 거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 매수 의견 중립에서 매수를 상회했고요. 목표 주가를 280에서 36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장 큰 요즘 이슈거리가 그 이제 태풍 지나갔고 또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논란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차가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타이트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찌됐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들려면 가격도 저렴하고 미국에서 만들고 거기서 또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포드나 GM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이 혜택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보면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맞출 수 있고 또 가격을 낮춘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가격의 전반적인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 모든 감축 법안이 결국 전기차 시장의 수익 시장에 큰 폭이 개선될 것이고 그 한복판에 분명히 테슬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요. 1.5%는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목표 주가 상승, 좀 좋은 의견과 함께 올랐고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기업 가운데 가장 대표 기업 한 가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애플인데 네. 아무래도 그 신제품 발표가 바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네.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어떨까요? 우리나라 시간 2시인가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그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거 보시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내일 새벽에 중계한다는 거 다 네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오늘 소폭 내려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7일 연속 빠진 거에 분명히 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7일 연속. 그다음에 이건 하루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 7일 중에 6일이 떨어진 게 바로 애플입니다. 불과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만 뻗으면 사상 체육가 있는데 계속 흘러내린 것이 애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있죠. 이번에 아이폰 14가 나오고요. 에어팟 프로 2가 나오고 애플워치 8이 발표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아이폰도 그렇지만 에어팟 프로가 올 연말 쇼핑 시즌 가장 핫한 상품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프로 가격, 제일 비싼 라인의 프로 가격이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기본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이폰 14 베이스 아주 기본형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브스에서는 또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브스 얘기가 좀 맞았으면 하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뭘까요? 네. 포브스는 기본형 가격 50달러 인하를 하고요. 프로 인상도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1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지만 삼성 신제품 나왔을 때 가격을 안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아이폰의 그 주요 서플라이어들한테 이번에 부품 가격을 대충 이 정도 비율로 낮춘 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폰이 가격 내린 적은 없기 때문에 신제품을 뭐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신제품 나와서 이거 사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실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통계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아이폰은 12개월을 나눠보면 그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달이 9월이었습니다. 9월이 상승 확률은 불과 30%였다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애플의 연간 평균 주가를 그려드리는 겁니다. 제일 위는 평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좋지 않았고 특히 이제 아래는 2022년의 모습인데요. 별로 좋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발표 직전과 직후의 차이를 내겠는데요. 첫 한 달, 3개월, 6개월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보시면 기간별로 아까는 평균인 거 되겠고 이거는 약간 기간을 나눴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적인 평균은 한 달 지나면 1%였지만 결국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6%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007년부터 13년은 한 달과 3개월에 큰 재미 없었고요. 반면에 2014년 최근에 한 7, 8년만 보면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첫 9월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길게 3개월, 6개월만 보면 가장 좋았던 것들이 바로 그 시기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근데 애플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밤 사이 나왔던 다른 뉴스가 더 좀 궁금했었는데 페이스북과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의 최대 강자 2인자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 광고 시장을 좀 갉아먹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애플의 가장 큰 그 역할, 페이스북과의 차이,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차이, 결국 계기는 애플의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 부분이었고요. 그 변경이 아마 거의 비슷한 것이 내년부터 안드로이드 적용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대체 메타 플랫폼이 얼마나 손해가 났냐는 거죠. 매출이 얼마만큼 날아갔냐면 100억 달러 날았다는 건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것을 오롯이 누가 벌어가겠느냐? 누가 벌어가겠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을 갖고 그것이 이제 애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애플이 2020년에 10억 달러였는데 2026년에 300억 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에보코어에 기반으로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커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위 애플리케이션 그 개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딘가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가장 큰 거는 역시 구글이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페이스북, 메타죠. 페이스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저 밑에 애플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채택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 앱 디벨로퍼의 소위 어답션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애플과 그리고 구글이 동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고를 시장을 쓰는 애 아니죠. 그 플랫폼 쓰는 자가 한 94.8%인가로 동률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페이스북은 이번에 82%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앱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채택률 자체도 낮아졌고요. 물론 아직 점유율 자체는 페이스북이 2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애플이 그 시장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보는 분들은 애플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분명히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50이지만 지나고 날수록 그것보다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 더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자동차가 나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기회를 봐서 그거는 설문조사한 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과연 애플을 고려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한테 물으면 자동차를 살 때 이 차를 자동차에 고려하겠냐는 것인데요. 1등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가장 무난한 가격이고요. 2등이 혼다거든요. 혼다인데 무섭게도 애플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애플이 3위입니다. 자동차 살 거라고 고려하겠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이 3위라는 거는 그만큼 애플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심이 상당히 크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은 테슬라 오너한테 물어봤어요. 다음에 자동차 살 때 애플을 고민하겠냐 그랬더니
50%가 넘습니다. 어허. 그게 바로 애플과 테슬라의 서로 앞으로의 무한 경쟁이 있을 수 네네.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제가 기회 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문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나왔었어요. 네. 뭐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대한 품질의 신뢰도가 1등인가 아마 나와갖고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설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